안녕하세요. 장기요양 급여 비용 청구 도우미 건희입니다. 지금부터 건희가 청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이후 급여 비용 청구를 클릭합니다. 급여 비용 청구 전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청구일 지정에 따른 급여 비용 지급 예정일 안내문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급여 제공월과 급여 종류를 확인하고 현황 및 사전 점검 사항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청구 구분에서 원청구, 보완청구, 추가청구 중 알맞은 청구 구분을 선택합니다. 방문 요양, 목욕, 간호의 추가청구에는 누락분 추가청구, 가상금 추가청구와 배상책임보험 추가청구가 있습니다. 원청구 불능 이후 수정 부분을 보완하여 청구하는 보완청구도 있습니다. 청구 전 단계별 진행 현황, 수급자의 자격 변동 내역,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알아볼까요? 청구 단계별 현황에서는 전월과 당월 계약한 수급자의 수, 청구 단계별 진행 중인 수급자 수를 보여줍니다. 수급자 자격 변동 버튼에서는 갱신, 등급 변경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보장기관, 승인 내역 변동 사항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가산 및 감액 산정 화면으로 가지 않아도 화면을 연계한 배상책임보험 화면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직종, 성명, 보험 청약일, 시작일, 종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여 비용 청구 방법을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구 단계의 가장 첫 화면인 요양요원 전송 내역 단계는 종사자가 사용한 RFID 전송 내역을 청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단계입니다. 조회는 전체, 수급자명, 요양보호사 성명 등으로 구분을 나누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조회의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송 내역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일자를 클릭하고 확인 및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송 내역 중 청구 자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RFID 전송 내역 중 시작, 종료 시간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서비스 시간 수정, 취소 버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종료 시간에서 5분 이내의 수정 건은 노란색으로, 5분을 초과하여 수정한 건은 빨간색으로 행이 보입니다. 서비스 시간 수정 내용을 원상태로 돌리기를 원할 경우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구 자료로 생성할 날짜를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내용 입력 화면에서는 요양요원 전송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입력된 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한 경우에는 직접 시간을 입력합니다. 저장한 날짜들이 하늘색으로 바뀌며 처리 상태가 서비스 내용 저장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내용 자료 관리 화면에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서비스 내용을 저장한 수급자를 선택합니다. 요양요원, 산정 비율, 산정 단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상이 없는 경우 저장합니다. 저장 이후에는 날짜들이 노란색으로 바뀌며 처리 상태가 급여 내용 저장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날짜별로 특정 내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수급자의 급여 내용 저장을 완료한 후 사회복지사 등 가산을 받는 기관은 인력 추가 배치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가감산 입력 과정을 진행합니다. 급여 내용 자료 관리 화면이 아닌 가산 및 감액 산정 화면에서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가산 및 감액 산정, 수가 가산 및 산정 비율을 클릭합니다. 급여 기준 연월과 급여 유형을 선택하고 당월 운영을 클릭합니다. 먼저 종사자 근무 내용 관리를 해볼까요? 근무 내용 신고 화면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종사자를 선택하고 근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휴게 시간을 각각 등록합니다. 아래 달력처럼 생긴 월 근무 내역에 해당 일자를 클릭하면 근무 내용이 입력됩니다. 입력을 마친 후에는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의 의무사회복지사 등록 방법을 알아볼까요? 의무사회복지사인 종사자를 클릭, 상단에 파란색 종사자 기타 등록을 선택합니다. 의무사회복지사를 체크하고 저장합니다. 휴가 등록 방법도 알아볼까요? 일근무 입력란에 있는 휴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차, 반차, 경조사, 건강검진 등
휴가 사유를 클릭하고 근무 인정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후 등록하는 방법은 근무 내용 등록 방법과 같습니다. 근무 내용 상세 신고 화면에서 해당 종사자를 클릭하고 근무 구분과 근무 내용, 근무 시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근무 내용과는 달리 휴게 시간을 따로 입력하지 않고 행을 추가하여 시작, 종료 시간을 휴게 시간에 맞춰 나눠서 입력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유산, 사산 휴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근무 내용 신고를 클릭하고 해당 종사자를 선택합니다. 이후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고시 67조 2항에 따른 퇴직 특례의 경우 해당 종사자의 퇴사일이 속한 달 기준 직전 6개월에 월 기준 근무 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변경한 후 채용 공고 방법, 공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이어서 수급자 방문 관리 화면에서 방문 내용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수급자를 선택하고 방문 업무를 수행한 종사자를 클릭합니다. 해당 일자에 직접 방문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할 수도 있고 서비스 관리자 RFID를 사용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우측의 자동 구축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방문 내용 저장이 완료된 후 방문 내용 제출 화면에서 수급자별 방문자, 방문일자, 비율 등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이후 최종 제출합니다. 배상책임보험 관리 화면에서 종사자별로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입력, 저장합니다. 종사자 근무 내용, 수급자 방문 내용, 배상책임보험 내용 제출이 최종 완료된 이후 결정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가산 적용 급여 유형과 방문 관리 비율, 사회복지사 등 가산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 요청을 진행합니다. 결정 요청 일시와 결정 가능 여부, 결정 일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급여 제공 월의 결정 내용을 최종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가산 및 감액 산정에서 최종 결정까지 끝난 이후 다시 청구 화면으로 돌아와
수급자별 명세서를 생성합니다. 월 한도액, 산정 총액, 가산금, 산정 비율 등 입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 소명 자료는 파일 첨부 기능을 통해 첨부할 수 있고 파일 개수는 최대 5개, 파일당 최대 용량은 5MB입니다. 최종 명세서 등록 완료를 진행합니다. 청구 명세서 조회 화면에서는 명세서를 등록 완료한 수급자의 정보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된 명세서를 최종 청구서로 묶는 단계입니다. 이메일과 작성인을 입력하고 청구서를 생성합니다. 청구서가 생성되면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 부담금, 가산금액 등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이 완료된 청구서를 전송하면 처리 상태가 청구 의뢰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청구는 완료되었습니다. 청구서 전송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 취소자, 사유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최종 취소합니다. 취소 이후에는 청구서를 재생성할 수 있으며 재생성 단계를 장기요양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